독보적 IT 블로거 켄시입니다. 빗속에서 촬영한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Z의 Z라고 할게요. G라고 안 하고. Z의 빗속에서 방수 기능은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Z의 내부 UI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한번 켜볼게요. 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금 화면이에요. 잠금 화면이고, 이 잠금 화면은, 이쪽에서 이제, 음악이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바로 구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잠금이 해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편의성을 많이 강조한 약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는 이제 구글 나우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플러스 버튼이라고 해서 이쪽에는 위젯, 앱, 그리고 배경화면, 그리고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데, 테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젯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앱도 이런 식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 아래쪽 보시면은 지금, 이 소니가 어떤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 엑스모, 4 모바일, 하여튼간 태블릿 Z에는 810만 화소 후면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사진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도 있고요. 일반 비디오 카메라, 스위프 파노라마, 그리고 장면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다채롭게 꾸며져 있고요. 설정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촬영이나, 이 동영상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찍어볼 수 있고요. 화질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찍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접사 기능도 자동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펜텍의 인텔리전트 카메라? 이런 기능인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해보자면. 그리고 워크맨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니의 오디오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태블릿 Z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9mm의 아주 얇은 디자인에 굉장히 심플한, 어떻게 보면은 아이패드와도 다르고 갤럭시 탭 노트와도 다른 또 소니만의 디자인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와 갤럭시 노트에 전혀 꿀리지 않는 태블릿인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 그런 태블릿인데, 두 번째는 방수 기능이고,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워크맨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한번 직접 틀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스피커와 양쪽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게 마치 돌비 서라운드처럼 이렇게 울리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타 태블릿에서 나오는 외부 스피커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도 검색할 수 있고요. 캣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도 한번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이 안쪽에서 이 스로우로 다른 기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음악 정보 편집을 통해서 음악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 비주얼라이저랑 설정이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 비주얼라이저는 말 그대로 이제 비주얼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음향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라고 해서 약간 좀 깨끗한 음질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를 해제를 하시면 음질 향상 기능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클리어 파즈라든지 아니면 엑스라우드 내부 스피커 볼륨 높이는 것도 있고요. 에스포스 프론트 서라운드 3D라고 해서 뭐 3D 입체 사운드, 가상 3D 입체 사운드를 3D를 하니까 이상하네. 3D 사운드를 이제 구현해 주는 거고요. 한번 제가 이제 말 좀 그만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좀 한번 느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워크맨이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소니 측에서는 그 소니의 헤드폰과 거의 뭐 찰떡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에 소니 헤드폰은 없어서 직접 뭐 어떻게 그 음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야마 프로 400이 있는데 그걸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다른 그 갤럭시 노트나 아이폰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자면 뭐 그렇고요. 앨범은 이렇게 뭐 날짜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장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센스미 슬라이드 쇼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앨범을, 그러니까 사진들을 어떤 테마에 맞춰서 음악을 깔아서 슬라이드 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 얼굴 인식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얼굴 인식이 누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지인의 얼굴을 설정을 하면은 그 지인 얼굴이 들어간 사진들만 끄집어내서 슬라이드 쇼로 보여줘요. 네, 뭐 이런 게 이제 센스미 슬라이드 쇼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뭐 외부 기기, 예를 들면 TV나 PC 아니면 모바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봤고요. 좀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약간 저는 계속 쓰면서 자꾸 지름신이 와서 지금 큰일인데, 소니 셀렉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 앱스나 뭐 펜텍의 앱스 플레이 뭐 이런 것처럼 소니의 어떤 콘텐츠를 모아놓은 허브인데요. 이제 뭐 앱스토어는 아니고요, 앱마켓은 아니고 그 소니 기기에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 유통 마켓이에요. 그래서 소니에서 직접 다운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제가 받은 게 레이즈 오브 더 글래디에이터라고 해서 요걸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플레이 스토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그 스토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엑스페리아에 맞는 게임을 선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그 엑스페리아에 맞게 소니 셀렉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꼬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콘은 이 멀티, 윈도우처럼 이런 팝업 창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창을 열어서 뭐 따로 이걸 놓고, 뭐 이렇게 따로 놓고 뭐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2분할해서 보여주고, LG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창을 꺼내서, 투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구현하고, 펜텍은 최대 9개의 멀티 미니 윈도우를
지원을 하는데, 소니는 딱 한 창만을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기를 꺼내면 없어져 버려요. 딱 하나의 창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리모트 컨트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써먹을 만한 기능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있는 TV가 LG TV인데요. LG만 선택을 하면은 리모컨 여러 가지 리모컨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네 집에 있는 리모컨에 맞는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2단계만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음량 조절이나 볼륨 조절, 번호도 눌러지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정이 되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금방 리모컨 컨트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Z에는 MHL 컨소시엄에, 그러니까 HDMI와는 다른 또 연결 접속 방식인데, MHL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HDMI랑 MHL하고의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MHL은 연결을 했을 때 기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HDMI는 얘를 이제 TV랑 연결을 했을 때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컨트롤 되잖아요. 근데 MHL은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가지고 이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Z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양방향 그런 것들을 MHL에서 지원을 하는데, 소니가 대부분의 요즘 모바일 디바이스 나온 것들은 MHL 이 규격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HDMI랑 MHL이라는 2가지 접속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연결하시든지 아니면 PC를 연결하시든지 아니면 독이 있으면 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기기와의 연동 능력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 게 있다면 이제 소셜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이제 저장을 시키면 마치 타일 형식, 윈도우처럼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옆에서 이제 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펜텍이나 삼성에서 예전에 소셜 채널들을 모아놨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 아이디라든지 플레이 나우는 좀 아실 것 같고요. 엑스페리아 링크라고 해서 엑스페리아 기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삼성의 올쉐어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굉장히 간단한 게 QR코드를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엑스페리아 Z로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이 2개 다 연동이 되는, 이런 식으로. 물론 NFC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안튼투는 벤치마킹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해봤는데요.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쯤? 네. 엑스페리아 Z보다 어떻게 위에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AP가 동일한 AP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뭘 궁금해 하실지가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 게임 하나만 시연해 보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로 제가 자꾸 비쳐서 까짝지근하네요. 확실히 사운드가 좋으니까, 물론 화질도 이 TV에 있는 엔진 기술을 여기다 사용했거든요. 소니의 TV 엔진 기술을 사용했는데 사운드도 좀 빠방하다 보니까 좀 즐길 맛이 나요.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뭐, 게임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것들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그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글을 남기고 있긴 한데요. 제가 나중에 태블릿 Z는 제 블로그에 항상 제가 리뷰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글 리뷰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요. 제가, 맞다. 플립보드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레이니 클라우드 보드라고 해서, 레이니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립보드도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Z를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탭 쿼트로를 실제 사용해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